예, 자, 오후 문제 1번 제시문을 또 한번 오후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 뭐 1번, 2번, 예, 뭐 잘 알려진 사실이죠. 예, 어떤 다항식이 어느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 나누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 다음 3번은 뭐 무한집합, 유한집합을 말씀드리고 있고, 차집합, 예, 1대1 함수, 1대1 대응. 우리가 1대1, 뭐 대응도 그렇지만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늘 1대1 함수에 관련된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어떤 겁니까? 이 정의역 X에 들어가는 임의의 XY를 가지고 왔을 때, 예, 이 XY가 서로 다르면, 정의역에 있는 두 값이 다르면, 그때는 함수 값이 달라지죠. 예, 달라진다. 이거, 또 대우명제를 취하면 함수 값이 같으면, 그때 여기 X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뭐, 이 정도는 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1대1 함수가 나오면 이 정의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1대1 대응이 된다는 소리는 이제 우리가 1대1 함수랑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1대1 함수에다가 조건이 하나 더 붙죠. 예.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이 경우. 예. 그러니까 1대1 함수이고 이것과 같아질 때 우리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자, 한번 정리를 했고요. 제시문 7번에 보시면 예. 귀류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럼 제시문에 왜 나왔을까요? 예. 문제에 이걸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가능성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귀류법은 배리법이라고도 하고 간접 증명법입니다. 예. 내용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그 결론을 부정하는 거죠. 이게 귀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전제로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귀류법은 간접증명법으로서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그 이후로 정확한 논쟁에서 진행하다가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모순이 생기는 그 과정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유일한 그 모순이 생기는 이유는 그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귀류법이죠. 자, 첫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예, 다항식 문제인데요. 1번을 보시면 예, 이거는 뭐 이런 출제 의도를 가지고 다항식의 나눗셈 정리,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제시문 1번, 2번에 있었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실제 문제를 보시면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질문이 뭐냐면 예, 처음에 주어졌는데 뭐 AN이 다 모르는데 여기에서 짝수만, 그죠? 2n이니까 n 이퀄 1이면 a2, a4, a6 짝수만 알아낼 수 있느냐는 거죠. 예.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를 쓰면 될까? 여기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a1부터 a 100까지 나올 것이고 x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예, 어떻게 될까요? a1 예,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예,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1 그 다음에 a2 왜냐면 2인 경우에는 짝수가 되니까 예,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나오겠죠. 그래서 둘이 합하면 홀수가 다 날라가게 되겠죠. 예. 자, 그런 아이디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1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 이 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조건이 주고 있네요. 예. 자, 보십시다. 예. 그래서 1을 대입해보면 F1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식에 의해서. 예. 계산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F 대신에 마이너스 1, 여기 대입하죠. 예.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예. 자, 그래서 1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1일 때는, 2일 때는,
1일 때 값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대입했을 때 합하면, 우리의 예측대로 이 값이죠. 예, 이게 1일 때고,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해서 합한 값. 예. 그렇게 계산한다는 것은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의 모양에 함몰되시면 안 되고, 어떤 조건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좀 냉철하게 보시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죠. 이건 뭐 위에 주어진 조건은 같은데 f of x가 이것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것만 하고 조건 하나 더 주고 나서 a 100이 주어졌습니다. 야,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네요. 예. 이거 해보면 A3, A6, A9만 나오고 이것도 3씩 떨어졌는데 예,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1에서 100까지를 나눈 거죠. 예. 3의 배수로 갈 때, 나머지 1인 경우로 갈 때, 나머지 2인 경우로 갈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단서는 여기 있습니다. 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더 이상 인수분해는 실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 할 수 없지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되죠. 예.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걸 만족하는 복소수를 대입하면 그 복소수에서는 빵이 된다는 소리니까 그 복소수를 우리가 오메가라고 하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f 오메가는 0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모양 보시면 딱 기억나는 것이 있죠. 예.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삼성으로 만드는 거. 이거 우리 많이 쓰는 테크닉이지 않습니까? 자, 풀이 보시죠. 그렇게 해서 진행하다 보면 이 조건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f of x가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렇게 나눗셈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시문에서 봤고요. 예.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 허근을 오메가로 하면 이러한 것을 알 수 있고 요까지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 위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예, 이 관계에서 이렇게 주어진 관계에서 많이 쓰는 것이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런 관계를 정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메가에 대해서 몇 승을 해도 오메가 3승은 1이니까 차수를 확 떨어뜨릴 수 있죠. 2차 이하로. 예.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일단 1을 모르겠어요. 이 조건을 어떻게 써먹는지. 그래서 이걸 쭉 써보면 분류가 된다는 거죠. 오메가를 대입해보면. 상수일 때와 오메가 1차일 때, 오메가 2차일 때로 쫙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나눈 겁니다.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쫙 모아보면, 그러니까 딱 알겠네요. 3이고, 6이고, 9니까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1차일 때를 보니까 이게 나왔고, 오메가가 2차일 때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그래서 이해할 수 있네요. 그래서 저 값들이 다 같다라고 했으니까, 예, 다 같다라고 했으니, 묶어내면 이것만 0이 되겠죠. 그래서 남는 것은 A 100의 오메가인데, 예, 제로라고, F 오메가가 제로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제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A 제로는 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가볼게요. 자, 증명하시오. 예. 여러분들 논술 준비하실 때 저희 광운대학교에서는 증명 문제도 가끔씩 나옵니다. 예.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논리력, 논증력을 묻는 질문인데요. 질문은 굉장히 간단한데 여러분 쓰신 답들을 보면 요구하는 엄밀하게 쓰시는 분들도 뭐 많기는 하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제시문을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됩니다. 제시문이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왔냐면 귀류법이 나왔었습니다. 귀류법. 그래서 이 문제는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죠? x가 유한집합이면 무한집합에서 유한집합을 빼니까 우리가 무한집합이라는 건 당연히 알죠. 아는데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예,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주 논리적으로 누구도 흠집을 잡지 못하게끔 깔끔하게 이제 증명하는 것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앞에 제시문을 활용하는 것이죠. 예. 먼저 출제 의도를 보면 말씀드렸던 논리력, 논증력을 이제 보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1번을 활용하는 것이니까 그 응용력을 평가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실제로 이제 귀류법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보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한집합임을 증명하시오라고 했으니 귀류법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예, 전제는 x가 유한집합인 것이고 결론은 무한집합인데 r 마이너스 그 차집합 x를 결론을 부정하는 것이었죠. 자, 풀에 바로 보시죠. 그래서 이게 유한집합이라고 가정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기류법의 첫 시작이죠. 예. 그리고 나면 이제 모순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뭘 활용해서 가정에 위배된다든지 혹은 가정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잘 알려진 사실에 반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지금 이제 그렇죠. R은 차집합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뭐 이것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요구하는 그 논리력이라고 하는 게 아주 복잡한 것이 아니라 간단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기류법이라는 사실을 활용해서 순차적으로 잘 이야기를 논증해낼 수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 자, 그래서 X와 이 녀석은 I 자체가 되는데 방금 이것도 유한집합이고 이것도 유한집합이면 R도 유한집합이라는 소리인데 모순이죠. 왜? R은 실수라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 과정은 여기서부터 가정하면 하고 나서 이까지 여기 넘어오는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모순이 생겼어요. 이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도 1번을 활용하라고 했으니 1번을 활용하라고 했으니 뭔가 이 모양이 위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쉬울 것 같은데요. 바로 알 수 있죠. 예, 물론 이걸 집합 관계에서의 배분 법칙이라고도 하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R을 묶어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묶어낼 수 있잖아요. 예. 혹시 뭐 이게 바로 눈에 띄지 않는다 하더라도 Y이고 그 다음에 뭐 G이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라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뭐 R이고 예.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해 보시면 이 식이 바로 이 식과 같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1번은 이제 활용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유한집합이면, 이게 유한집합이면 1번을 활용하면 이 전체가 무한집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Y 교집합 G를 계산할 수 있죠. Y를 보니까, 이렇게 주어졌네요. 예, 계산할 수 있네요. 그래서 그냥 2차 부등식 푸는 걸로 쭉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G하고의 교집합을 구하면 1, 2가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계산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번은 이제 활용하는 거죠. 우리가 방금 유한집합인 걸 알아냈으니 이게 유한집합이고 1번에 의하면 이 모양에서 1번을 활용하니 무한집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예. 그래서 맨 마지막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예. 크게 제시문을 잘 활용하는 것. 자, 1번에 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F와 G가 1대1 함수이고, 뭐 이런 조건을 좀 주어졌네요. 하고 나서 G가 역함수가 존재함을 증명하시오라는, 어떤 경우에 역함수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 1대1 대응일 때 그렇죠. 예. G의 역함수, inverse of G가 존재한다는 말은 G가 1대1 대응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좀 조건에서는 1대1 함수니까 이게 존재한다는 걸 보이려면 뭐만 하면 되죠? 그렇죠. G의 X가 바로 X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죠. 예. 치역과 공변역이 X니까 정역도 X고, 그러니까 이게 치역이죠. 치역이 공변역하고 같아진다. 공역과 같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이걸 보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뭐 이렇게 생각해서 쉽지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금방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일단 존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이 식에다가 앞에다가 inverse of G라고 하는 것을 걸어봐요. inverse of G.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항등함수가 되고 이것도 항등함수가 되죠. 그러면 남는 것은 뭡니까? F는 F.G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G가
이 두 개가 같아지려면 모든 값에 관해서 같아지려면 f of x고 이게 f of x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게 돼야 되겠죠. 예. 그래 G가 그러면 항등함수인가? 라는 사실 추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문제를 살펴볼게요. 뭐 풀이 방법이야 뭐 역함수의 존재성을 증명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단사함수와 1대1 함수와 그 다음에 공역과 체역이 같아지는 그 성질이 아는지를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또 그걸 따지는 논리력 평가하는 문제. 예.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쓴 거고요. 자, 풀이를 한번 보시죠. 예. 조건이 1대1 함수라는 것을 당연히 활용해야 되겠죠. 1대1 함수. 목표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목표는 뭐죠? 공역과 치역이 같아진다는 것을 보여야 되겠구나. 예. 그죠? 그거죠. 근데 출발은요.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임의의 값을 한번 대입해 보는 겁니다. 대입해 봐서 대입해 보니까 자, 여기 대입했죠? 대입하니까 이런 모양이 되고, 근데 우리가 G라고 하는 것이 G가 1대1 함수예요. G가 1대1 함수.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죠? 정의가 뭡니까? 함수 값이 같아지면 그 안에 대입했던 값도 같아진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아지죠. G의 함수 값이 같아지면 안에 부분 같아지죠. 따라서 1대1 대응이므로 이 두 개가 같아진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F가 1대1 함수이므로 역시 함수 값이 같아지니까 안에 있는 부분, 예, 요 A 부분, A고, 이 부분이 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대입을 해도 그 자기 자신의 함수 값으로 가지는 것이죠. 어떤 함수입니까? G가 바로 항등함수라는 소리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G가 항등함수이면 중요하지 않고 이것에 의해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럼 뭐죠? 아까 우리가 요구했던 치역과 공역이 같아진다는 걸 보였죠. 따라서 G는 1대1 대응이고 따라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값은 사실 우리가 풀기 전에 아까 앞에서 약간 봤지만 바로 7이 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죠. 자, 두 번째요. 1대1 대응인 함수가 이거는 정수고 유한집합이고 이게 유한집합이고 이게 무한집합으로 갈 때 대응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보여라. 증명하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증명할 때 귀류법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가정하자. 그런데 모순을 이끌어내는 거죠. 정의역이 되는 x는 유한계인데 치역이 되는 그러니까 치역은 유한집합인데 공역은 지금 x에서 g로 가니까 무한집합이 되죠. 매치가 안 되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될 수는 없죠. 자, 이것도 귀류법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후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뭐 구간의 증가, 아래 볼로. 자,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변곡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학생들 중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질문, 변곡점이 뭐냐면 두 번 미분해서 제로 되는 점요. 라든지 아니면 극대극소가 뭐죠? 라고 물으면 한 번 미분해서 제로 되는 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아니고요. 변곡점의 원래 정의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곡선의 볼록 상태가 바뀔 때 그 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극대극소는 주어진 영역에서 가장 어떤 로컬한 영역에서 가장 큰 점이 극대고 어떤 로컬한 영역이 가장 작은 점이 극소예요. 글로벌에서 보면 제일 넓은 영역에서 보면 정역에서 제일 큰 점은 그건 최대고 최소죠. 그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개념을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면 미분을 활용해서 찾을 수 있다. 이게 미적분학의 힘이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변곡점이나 극대극소는 원래 미분과 관련이 없는 개념인데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미분을 활용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 아주 중요한 정리죠. 사실은 우리가 위에 1번 미분에서 0보다 크면 왜 증가하냐 감소냐를 이걸 어떻게 알아내냐면 평균값 정리 때문에 알아낸 겁니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값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이 미분이라는 계산과 실제 증가와 감소라고 하는 기하학적인 것을 연결시켜주는 정리가 평균값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 알아두셔야 되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런 조건들요. 그렇게 되면 이 식을 만족하는 좌변은 뭐라고 합니까? 평균 변화율, 우변은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 그런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따라서 보십시오. 이게 0보다 크면 이게 0보다 크면 이 부분이 0보다 크다는 소리니까 지금 조건은 구간은 B가 A보다 크다고 해서 이 부분은 0보다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이 0보다 크죠. 그래서 B가 A보다 클 때 함수값도 커지니까 증가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1번 제시문도 유도되어지는 겁니다. 자, 5번은 뭐 부분적 분법이고 6번은 단면적을 적분하면 부피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자, 문제로 가보시죠. 뭔가 아주 전통적인 문제죠.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생각나는 정리는 최대 최소 정리. 주어진 구간에서 폐구간에서 연속이 되면 항상 최대 최소는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그 구간에서 최대가 될 수 있는, 최소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다 찾아내면 되죠. 그게 극대고 극소이죠. 그 중간은 알 필요 없잖아요. 그런 계산들은 뭘로 보여주면 됩니까? 증감표로 딱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스토리가 전개돼 나가겠네요. 자, 출제 의도는요. 최대 최소 계산 능력과 그 다음에 2번이 변곡점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변곡점에 관련된 뭐 논리력.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저때의 변곡점을 찾기 위해서는 2번 미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와 합성 함수, 뭐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해력. 오케이. 자, 문제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문제는 최대 최소는 주어진 함수가 누가 봐도 미분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으므로 미분해서 증감표를 최대 최소가 되는 극대극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점들 쫙 찾아서 증감표를 딱 나타내면 뭐 이 점들만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 뭐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말들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구하고 증감표 잘 작성하시고. 자, 두 번째 문제 변곡점은요. 지금 변곡점은 아까 뭐라 하죠? 원래 볼록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하는 것들이 바뀌는 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미분 가능한 함수인 경우에는 2번 미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도함수를 구하고 지금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이것이 이퀄 제로 되는 점을 찾지 마시고 먼저 구간을 보시고 구간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니 그 이퀄 0일 때를 찾을 필요 없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굳이 뭐 제로일 때 막 찾아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뭐 구하기도 뭐 자 어쨌든 그래서 사인 x하고 코사인 x를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그 구간 안에서는 항상 일정해요.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변곡점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아까 3번 문제였는데요. 미분한 값이 1을 만족하는 x가 구간에 적어도 하나 이렇게 말이 나오면 아까 딱 그게 평균값 정리가 떠올라야 되는 것이죠. 평균값 정리를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평균값 정리를 따로 기억하실 필요 없이 제시문에 그대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제시문에 평균값 정리를 써먹기 위해서 평균값 정리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맞는지를 여기서 답에서 다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서. 자, 보십시오.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다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f of x가 주어졌으니까 이걸 다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계산했어요. 여기 쭉쭉쭉 계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값하고 이 값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오는 말은 그대로 되겠죠. 그래서 문장을 보고 평균값 정리를 떠올리고 평균값 정리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다 만족하는지를 봐서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오후 문제 2번을 한번 보시면요. 자, 그냥 요거는 어떤 정적분을 이용한 도형 넓이 계산이죠. 넓이 계산인데, 뭘 질문하는지는 좀, 명료하죠. S = 1인 경우에 로그 X, 그러니까 그래프가 로그 X의 그래프가 이러하니
이렇잖아요. 여기가 x고 어느 점을 지나죠? 예. 어느 점을 지나죠? 1이라는 점을 지나죠. 예. 그 다음에 이 그래프하고 x와 직선 x 이퀄 2, 2는 여기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예, 이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타내면 적분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1이면 이게 1인 경우는 로그 x 적분하면 x 로그 x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거 우리 알지만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1인 경우가 아니고 차수가 높아졌을 때 그걸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예, 하나의 점화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S1을 구하시오. 저거는 뭐 대입하면 바로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x 로그 x 마이너스 x, x 로그 x 마이너스 x, 그죠? 예, 거기다 1하고 2를 대입하니까 답이 나왔고요. 5번도 해보면 이걸 구해보기 위해서 s 플러스 1을 계산해보니 예, 이 부분을 이제 로그 x를 부분역분법을 활용을 해보면 차수가 하나 낮아지죠. 차수가 하나 낮아지죠. 여기 낮아지죠. 예, 물론 이 값은 여기다 대입해보니까 계산이 되는 값이고 따라서 그 관계식은 금방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계산만 틀리지 않는다면. 세 번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계속해서 1이고 2가 있고 요 부분이 있는데 둘러싸인 도형을 이걸 밑변으로 합니다. 밑변으로 하고 입체 도형을 생각하는데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이게 반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걸 지름으로 해서 이렇게 반원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돌리면, 예, 돌리면 이렇게 되고, 요걸, 이렇게 x라고 표현할게요. x가 이렇게 되고, 옆에서 보면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반원. 문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큰 반원이 생기겠고, 점점 줄겠죠? 예, 그런 모양의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피를 적분으로 나타낼 때는 우리 잘 알려진 게 제시문에 나왔지만 단면적을 그 구간을 적분해버리면 전체 부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x를 잡았을 때 이 높이가 있으니까 이게 지름이니 반지름을 잡으면 반원의 면적을 구할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높이가 지름이 아까 방금 그림에서 살짝 말씀드린 대로 로그 x이므로 반지름이 2분의 로그 x가 되고 반원이니까 2분의 1로 나누고 그래서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죠? 네, 적분을 하게 되면 앞에 1, 2번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로그 x 2를 계산해야 되니까 부분 적분을 2번 해야 되잖아요. 한 번 하면은 로그 x가 나와서 그걸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관계식을 이미 알고 있으니 1번과 2번에서 구했으니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5번에 오후 문제 2번에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것도 일종의 계산 능력인데요. 예. 수식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보는 것인데요. 자, 바로 문제를 보죠. 어떻게 접근해도 상관없는데요. 이 보십시오. 아마도 많으신 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g of x? 이거 미분하면 되네? 그래서 이걸 양변에다 미분하면 g of x는 2의 x 제곱이 되죠? 예. 여기는 0이니까. 그럼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되겠네? 라고 하니 이 식이 f하고 f 프라임이 있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부분이 착안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수를 많이 미분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좌변이 바로 이 함수를 미분한 거예요. 예. 이 함수를 미분한 겁니다. 지수 함수는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과 이거 미분한 겁니다. 자기 자신과 fx 그 다음에 이 x승을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오브 x 미분한 녀석
예, 그걸 두 개 더하니까 되죠. 그래서 가식을 이렇게 고쳐서 양변을 적분해서 그 다음 계산을 쭉 해 나가면 그 이후에는 뭐 요구되는 지는 게 별로 없어요. 보시면 적분하고 이것에 관한 정보를 여기다 줬잖아요. 줬으니까 요거는 좌변 계산하는 것이고, 예, 좌변 계산하고 이걸 우변에 이렇게 줬으니까 이걸 비교를 하면 f of x가 뭔지를 알아요. 예. 그럼 f of x가 주어지면 g of x 알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풀이를 관여 보시면 이 이후에 풀이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뭐 아주 좋죠. 근데 이 풀이는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g of x가 이거니까 여기 대입해서 이걸 풀면 되지 않을까? 풀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양면을 제곱하면 꼭 이렇게 안 해도, 예, 자 보세요. 2의 x승에 fx의 dx 더하기 인테그랄 2의 x승에 f 프라임 오브 x의, 예, 자 됐잖아요. 예. 그럼 우변도 계산해야 되죠. 양변을 적분하니까. 예. 예, 즉 적분하면 g of x가 되겠죠. g of x. 예. 자, 이거는 뭐 지금 0에서 x까지, 0에서 x까지. 자, 이거 이제 계산해 보시면 이거 부분적 분포로 해 보면 뭐가 나옵니까? 2의 x의 f of x 하고 빼기 인테그랄, 예, 2의 x의 f 프라임 of x dx가 되죠. 이 부분이 날아가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건 이거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하면, 이걸 미분하면 바로 이 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풀이에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예. 위에 가식을 부분적 분법으로 풀어도 뭐 충분히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 수식을 보고 계산한 능력을 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오전 문제와 오후 문제를 봤고요. 그 논술 특강의 마지막 파트, 그러니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 특별한 거는 있는 것은 아니고 들어보면 여러분 다 뭐 고개를 끄덕이실 정도의 내용이고요. 문제는 어떻게 실행하느냐는 것이죠. 예. 제가 문제 풀이를 해설을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산력은 당연히 표현되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논술이니까 푸는 아이디어만 맞으면 점수를 많이 물론 부분 점수는 있는데요. 중간 단계에서 계산이 틀려버리면 어떤 함수의 개수가 틀려버리면 그 다음 단계부터는 전혀 다른 함수를 계산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 계산 방식이 맞는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이 계산력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표현력도요. 이 표현력이 왜 중요하냐면 채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저리 막 불필요한 부분을 많이 써놓은 학생들도 많아요. 많이만 쓰면 좋은 줄 아는 학생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감점의 요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걸 수식으로 간략하게 논리적 허점이 없게, 예,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학적 표현력도 좀 충분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논증력은 뭐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가끔씩 증명 문제도 내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주장에서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그 부분이 빈틈이 없게끔 하는 제3자 입장에 봤을 때 그 부분이 명료하지 않으면 설명을 더 첨가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예를 들면 평균값 정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평균값 정리를 사용할 때 평균값 정리가 만족해야 되는 그 조건들 다 확인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것 뭐. 답안 유인 작성은 시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연습이 필요하죠. 계산에 실수 없다. 또 나왔죠. 예. 제시문을 잘 보시고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한다. 그죠? 제시문을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 분명히 힌트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명료하게 논리적인 구멍 없이, 예. 그리고 뭐 이거야 우리가 논술이니까 부분 점수가 항상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만약 답만 맞으면, 예,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다 보면 답만 맞으면 되니까, 예, 하지만 논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풀이 과정이 조금이라도 허술하거나 답은 맞는데 허술하거나, 예, 채점자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어떤 직관으로 이 답이 나왔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 단계가 펑 튀어져 있으면 그냥, 예,
많은 감점을 당하게 되죠. 늘상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잘 알면서도 잘 놓치는 게 수능 시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논술은. 예. 수능 시험은 주어진 시간 내에 1, 2, 3, 4분을 찍는 거. 그 다음에 뭐, 주관식이 있긴 하지만요. 풀이 과정을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수리 논술은 풀이 과정, 계산력, 표현력, 논증력을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이 충분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른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다룬 내용에 뭐, 저희들 문제를 보셔서 알겠지만,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넘는 내용은 없습니다. 심화 응용 문제, 뭐, 교과서에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예, 답안 작성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뭐, 그죠? 기출 문제 풀어보는 것도 당연하죠. 예. 그래서, 광운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보시면 저런 자료도 있으니까 반드시 내려보셔서, 예,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보고 답 보고 하시지 마시고, 예, 답안 작성 훈련, 예, 이거 하셔야 돼요. 꼭. 시간을 재고, 그 시간 안에서 주어진 문제를 얼마만큼 내가 표현해낼 수 있는가. 예. 자, 그 다음에 풀이 과정 각 단계마다 근거를 제시하고, 어떻게 쓰면 잘 쓸 수 있는가? 모범 답안을 보시면 되고, 기출문제. 그 다음에 각종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의 문제풀이 활용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전에는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셨다면, 수리논술 할 때는 어떻게 해서 전개해서, 저런 표현을 저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인데, 광운대학교 논술 특강 자연계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수고하셨습니다.